제가 사실 증권시장에 유명해진 것은 9.11 테러 때문이었어요. 2000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주가를 전망했는데 네. 2001년 9월 달에 주가가 폭락하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1년 9월에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그때 우리 주가에 산행하는 변수가 경상수지하고 국제유가였었거든요. 네, 네. 그 모델로 그렇게 선행성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폭락하더라고요. 네. 이 책의 인쇄가 정말로 다 기부하시기로 하셨다고요? 예, 제가 아마 2006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책 인쇄는 전부 기부하자. 이런 식으로 뭐 그때부터 약속을 했었고요.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도요? 예, 전부 인쇄는 전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에다 그만큼 좀 기여하자. 예, 그리고 저는 증권사 다니면서 부자들도 봤지만은 또 가난한 분들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이 사회 불균형,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라도 좀 나누고 살자. 이런 의미에서 책 인쇄 기부하고 그다음에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군데 조금씩 그냥 자동이체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사주세요. 좀 저희 좋은 일 하시는데. 예. 오늘 저희가 이 책을 광고 책으로 갖고 온 책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여러분 제발 사주세요. 그래 주시면 그 책이 또 좋은 분들한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부하기 되게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하지? 초보분들도 읽으면 아, 이렇게 세상이 좀 바뀌려나 보구나. 방향이 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많이 리셋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저도 전형적인 상승론자 쪽이거든요. 낙관주의자. 네. 저도 보면서 좀 많이 뒤돌아보게 되고 맞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가? 정말 위기를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놓치고 있는 무엇이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좀 저처럼 이렇게 상승만 바라보고 있던 분들도 한번 보시면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한번 사서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기적으로 경제도 성장하고요. 네. 주가도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네. 근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위기는 있었거든요. 네. 그 위기를 이제 미리서 예측하고 대응하면 더 좋지만은 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개인 기업 국가마저 전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사실 교수님으로 지내셔도 충분히 뭐랄까 이렇게 좋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경제 굉장히 섬세하게 분석하고 발표하고 활동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소신 같은 게 있으시다면 뭐예요? 예, 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리서치 애널리스트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써야 되는데요. 네. 예, 지금은 제가 제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 목표는 내 자산을 지키자.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분들 좀 도움도 드려야 되고 또 의견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책 좀 쓰게 되고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저 출판사에서 그냥 계속 와가지고 책 좀 쓰자, 책 좀 쓰자. 계속.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공부도 하는 겸에 원래 지금은 사실 제가 증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써야 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자료 같은 거 분석하고 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영업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뭐 책을 써가지고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가치가 지식을 전달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서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럼 교수님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되셨나요? 이 지금 흐름을 다 그래도 읽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이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속물적인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거시적인 것들을 잘 읽어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좀 솔직히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저 강의하면서 뭐 강의 중에 그 질문하십시오 그러면은 보통 그러는 당신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돈 얼마나 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얼마인지는 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자산이 어떻게 막 늘어났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뭐 증권사 다닐 때는 사실 주식 투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거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매년 저는 안정적으로 한 뭐 주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예. 한 12% 안팎의 와.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돈 얼마나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네. 저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예. 남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두 분이 이거 돈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좋아합니다. 네, 돈 좋아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지나치게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소페나우가 돈은 바닷물과 같아 좀 마실수록 목이 탄다. 아. 정말 부자들 보면 그렇게 예. 돈이 많으신데도 네, 네. 또 돈을 더 모으려고 네. 그러거든요. 음. 그리고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러나 많을수록 좋다. 네. 두 분 결혼하셨죠. 집 네네. 사고 애 낳고 아, 그럼요. 예. 그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예. 뭐 참 돈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돈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네. 네. 예. 맞습니다. 돈 없으면은 지금 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예, 제 주변에 저기 유명한 저 박모 원장이라고 있어요. 예, 예. 정말 자유롭게 삽니다. 어. 예, 그분은 그 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물론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려면은 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아, 동감합니다. 어쨌든 교수님 말씀은 나는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을 걸 할 만큼의 돈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뭐 그 정도. 그리고 네. 남한테 기부도 뭐, 열심히 기부도 하고 있다. 하고 예. 밥값은 제가 낼 수 있을 아. 정도로. 네. 야. 근데 요새 제일 제가 기쁜 거는요. 예. 제가 학교 와가지고 학생들 참 밥을 많이 사줬거든요. 아,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네네. 아. 심지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려가지고 같이 밥을 사줬어요. 예.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직장 들어가지고 네. 그 밥 사줬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나 봐요. 아. 회사에서 무슨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네.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저를 기분 좋게 하려고 제가 지금 학교 서강대학교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 때문에 옵니다. 아, 그런 게 되게 보람이시겠어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제 생일을 지워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일 때마다 엄청나게 들어오나요? 네, 애들이 그냥 어. 그때 밥 사준 게 고마웠습니다. 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밥 사준 게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밥 사줄 돈은 있다는 것이죠. 아, 네네. 아, 근데 항상 너무 경제 분석 딱딱한 얘기만 이렇게 맞아요. 뵙다가 방송에서 이런 따뜻한 교수님의 모습을 뵈니까 또 너무 좋네요. 네, 그래도 네. 주말마다 이렇게 강화 가셔갖고 이렇게 농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 저희 김영익 교수님. 네. 근데 이제 또 모셨으니까 또 이런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네. 이제 밥 잘 사주는 사람 되려면 제가 두 분도 조만간 시간 내주시면 아, 너무 좋죠, 고맙겠습니다. 진짜. 아, 예,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그러면 저희 1부 마지막에 좀 여쭤봤던 질문들 좀 예. 이어서 가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궁금했던 것부터 말씀드리면 그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하시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간 그 변수들이 뭐냐에 따라서 또 그 변수라는 건 변할 수 있는 값들이니까 그 값들이 변하면 또 전망도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갖고 좀 전망하시는지가 먼저 궁금하고 예. 요것들이 변하면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어떤 변수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좀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나 좀 지켜보면 될 거잖아요. 그 변수들이 네. 늘 그 시대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것도 변하나요? 네, 또? 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이 세상의 상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변화를 매일 매주 매월 체크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사실 증권시장에 유명해진 것은 9.11 테러 때문이었어요. 네. 2000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주가를 전망했는데 네. 2001년 9월 달에 주가가 폭락하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1년 9월에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그때 우리 주가에 산행하는 변수가 경상수지하고 국제유가였었거든요. 네. 그 모델로 그렇게 선행성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폭락하더라고요. 그리고 9.12 테러가 발생할지는 제가 전혀 몰랐죠. 네. 그리고 그 다음 10월 연말까지 또
급등한 거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델로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렇게 전망을 한번 맞췄더니 뭐 언론에서 쪽집게라고 보도해가지고 제가 그렇죠.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굉장히 별명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모델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올 지수로는 경상수지 선행성이 많이 짧아졌어요. 지금 뭐 한 4개월, 5개월. 그다음에 선행지수 제가 예측해가지고 모델화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주가를 월별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일별로 또 주가를 예측하거든요.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에 선행하는 일별 변수들이 지금 유가, 국제 유가, 그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 엔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우리 주가에 상당 기간 선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변수를 표준화해가지고 하나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예측합니다. 근데 이거는 늘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시계열 분석 공부 많이 했다고 일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계열 분석이라는 건 과학이고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 기법에 무슨 R스퀘어, 뭐 T값, 뭐 더비나슨값 이런 게 우선은 통계적 기본에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술이라는 것은 그 똑같은 모델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를 2008년부터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2000년부터 사용하느냐 이게 전망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 기준을 제가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예술 통찰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뭐 정부의 더 이코노미스, 파이낸셜 타임즈, 그다음에 각종 해외 자료 이런 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뭐 통찰력이라고 해서 재단이 좀 제가 그런 통찰력은 갖지 않았는데요. 그런 걸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나가면 그 주가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실어놨는데요. 사실 주가 예측할 수가 없죠. 없다. 예측 불가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243페이지 보시면은 그 언론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얼마까지 떨어지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측 불가능 이런 분들이 정말 저는 정직하신 분이라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1500, 1600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제 대답은 1644입니다. 디테일한. 근데 이게 그 모델에서 나온 수치죠. 근데 우연히 이게 저점이었다는 건 참 무모한 짓이죠. 너무 신기한데요. 그런데 우연히도 이게 제 모델에 나온 수치였는데 저점이었었어요. 쪽집게 많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 뭐 수치까지 근접할 수 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늘 세상에 상수 하나는 모든 것이 상호작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 학교 오자마자 일간 모든 경제 지표를 다시 모델에 넣습니다. 돌려봐요. 뭐가 달라졌는지. 달라지면 모델을 또 수정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방향이 좀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데이터 다듬는 장인. 거의 뭐 그런 느낌으로 매일같이 정리하시고 계신데 되게 좀 어쩌면 난감하실 수도 있겠어요. 사실 어떤 특정 시점에 방송 같은 데 나가셔가지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쯤 하락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데이터들이 좀 바뀌어서 전망이 바뀔 수 있는데 그때는 모시는 곳이 또 없으면 그 바뀐 전망을 말씀 못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시청자 같은 분들은 과거의 전망만 알고 있다가 또 틀리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되게 좀 억울하신 분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 하반기쯤에 그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모델로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측보다 좀 늦게 2008년에 1년이나.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굳이 발표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나만 잘 살면 되잖아요. 그때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제 자산만 조정하면 되는데 근데 이처럼 언론에서 부르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다 보니까 이 시기는 이제 계속 바뀔 수가 있고요. 계속 제가 체크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렸던 말씀도 제가 데이터가 이제 바뀌고 세상 변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모델이 변하면은 네. 예,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약간의 그 시차 문제지 맞아요. 예, 큰 흐름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네, 어쨌든 조정은 오긴 올 거다. 예. 그게 이제 시기가 언제냐는 정확히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구도 네. 예측할 수 없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네. 방향성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언제쯤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측할 아니 수 그게 없다. 아니고 이제는 이제 음. 우리가 그래도 아까 얘기한 환경적인 부분이라거나 그런 부분에 그리고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한국 이런 쪽의 방향성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책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이런 우리가 괜찮을 만한 분야, 나라 이런 예. 자산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예. 그런 고민이 됩니다. 예, 제가 아까